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 금리 관련된 소식과 그리고 FTX 관련된 소식, 비트코인 소식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 월가가 최저금리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보게 되면 평균이 5에서 5.25가 가장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높게 제시했던 쪽은 노무라, 가장 낮게 제시했던 쪽은 모건 스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3년도 FOMC 투표권의 변화도 생기게 되는데요. 보스턴, 세인트, 캔자스, 클리블랜드는 투표권이 없어지고요. 필라델피아, 댈러스, 미니애폴리스, 시카고 쪽이 이번에 투표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번 FOMC의 성향도 약간은 바뀔 수도 있다. 경기 침체 관련 전망 설문조사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짧고 경미한 침체가 35명, 길고 경미한 침체가 8명, 길고 심각한 침체가 1명, 불황이 없을 것 같다 4명이라고 하고요. FOMC 관전 포인트가 금리 인상, 폭과 점도표, 거시경제 전망, 파월의 기자회견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점도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 상장 승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요. 금융당국에선 최근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 자본시장법 119조의 조항을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상자산에 관련해서 계류되어져 있는 법안은 총 7개가 되고요. 가상자산 기본법안에 윤찬원 의원이 발의했던 내용과 시세조정 방지하는 불공정 거래 규제 관련 법률안 백혜련 의원님이 포함이 이런 법안을 올렸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부와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주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를 열어서 법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컨트롤 CV 하면 코인이 박살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전체적인 동향의 흐름과 맞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이 흐름에서 미국에 있었던 가이드라인도 나오지 않았는데 가장 강력하게 이렇게 규제를 한다?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코인도 여러 가지 미국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냥 자본시장법하고 똑같이 하면 그게 주식하고 똑같지 못하라고 우리가 코인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의 좀 제조적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적당한 선을 잘 지키길 바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데 재무 투명성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고 있다. 비상장 바이낸스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고요. FTX 창업자 현지 시간 13일 기준으로 미국의 하원 청문회에서 증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요즘 헛소리 겁나 찍찍하고 있죠. 요즘 피해자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진행을 할 생각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서 나왔던 수익으로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 책임을 지려고 한다.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데 기존의 루나 사태를 좀 보고 느낀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비트코인 실현 손실 이익의 2배치라고 하는데요. 이익 대비보다 손실폭이 2배 이상 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실현 손실은 1950억 달러 정도가 되고요. 실현 이익은 1050억 달러 정도가 되고 손실은 2월달, 5월달, 6월달, 11월달 그러니까 5월, 6월 루나, 11월달 FTX 사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메사리 창업자 제네시스 2에서 3분기 100억 달러 이상 대출을 갚았다라는 내용도 나와주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가장 규모가 큰 대출자 채용자 거래처를 감안을 하며 대출 포지션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져 있다. 단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갚아 나가고 있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네시스가 알라메나 채권자라면 잠재적으로 장기 부채를 남아져 있는 리스크도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가려내기는 쉽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규모 법정 다툼도 있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0개에서 1000개 비트코인 보유한 지갑이 15만 개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점진적으로 저렴해짐에 따라 주소가 22년 내에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측을 보게 되면 M2와 상관관계 표를 또 그려놓았던 자료인데요. 통화량이 급증할 때 비트코인은 여전히 올라갔다. 즉 유동성, 통화의 유동성이 많이 확장이 되면 비트코인도 여전히 올라갔다더라 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의견들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경기가 안 좋을 때 금리 인하가 곧바로 했었을 때 비트코인은 어떤 방향을 흘러갈 것이냐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직 경기 침체에 따른 효과로 인해서 올라갔던 부분은 아직 데이터가 없습니다. 물론 2014년도에서 나 15, 16 시즌을 보게 되면 그때 금리 인상하지 않았냐? 그리고 금리 인하할 때 정도를 또 보게 되면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면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실 수도 있게 되겠는데요. 그때는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는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해주었기 때문에 같이 비례하면서 따라가는 패턴이 나와주긴 했었는데 40년 만에 처음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있는 규모에 있는 강도도 모르겠고요. 왜냐면 앞에 있는 자료만 봐도 아시다시피 다 의견들이 다 다르잖아요. 짧고 경미한 침체, 불황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정답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빅데이터에 따른 누적 데이터 값도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건 그때 가봐야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심스럽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회사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 어느 정도 선까지 버틸 수 있느냐에 따른 어느 정도 가격 평가 추이도 중요할 것 같고 채굴 회사들에 따른 경기 침체에 있는 규모에 있는 양이 견뎌낼 수 있는 규모이냐 이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크이 인베스트는 그냥 자기 갈 길 가겠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요. 11월 8일 이후 130만 주 이상 코인베이스 주식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10년을 바라보면서 나는 10년을 여기다가 올인을 박을 거니까 그냥 눈 맞고 귀 맞고 그렇게 가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SEC 상장사들에게 디지털 자산 거래 명세서를 공개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요즘 뭐 문제가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SEC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 차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전히 보게 되면 힘이 없는 비트코인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 시즌이 연달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비트코인도 분위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다 라는 베팅의 숏베팅 비중이 좀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비트코인 부분도 이 안 좋은 시점도 1, 2월 달 정도가 되면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했던 패턴대로 투자 방식을 잘 지키면서 기준점을 잘 지키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FTX 사태 이후에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밀리진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균 3주치가 넘어가고 이제 어떻게 보면 1, 2주 정도가 지났고 이제부터는 방향성에 따른 측면과 연말과 연초에 나오는 악재에 있는 규모만 잘 피해 나가면 거의 저점에 또 가까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예측을 해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웬만하면 선반기 주 중에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패턴에 있는 악재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져 있기 때문에 저렴한 때 더욱더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형태로 우리는 좀 바라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에 있는 패턴은 이 이야기를 계속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비트코인 한 개 보유해라 라고 했는데 대부분 다빈치 제레미 현재 비트코인 17에서 20K 일 때도 비트코인 한 개 보유해라. 그 다음에 찰리리 2018년도 때 또 600만원 800만원 했던 시절에 비트코인 한 개라도 제발 보유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변했죠? 네, 조정이 끝나고 지금까지도 좀비처럼 잘 일어났던 비트코인입니다. 나머지 알트코인은 없어지거나 사기치거나 뭐 깜빵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상패까지 되거나 그랬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굳건한 위치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물을 탈 자금이 있다고 해도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하고,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 그때 내 알트코인이 살아남았다라고 하면 그 자금에 그때 시점에 맞춰가지고 물탈도 늦지가 않아요. 그때까지 내 알트코인이 생존할지 안 할지 그거는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